예부터 살기 좋은 땅으로 알려졌던 언양. 깊어가는 가을 정취마저도 멋진 곳인데요. 오늘 이곳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울산시록에 담게 될까요? 언양 오랜만에 왔는데 이렇게 길도 잘 닦여 있고 옆에 들꽃들도 쫙 있으니까 이 가을길 걸을 맛이 납니다, 선생님. 앞에 보이는 여기가 이제 화장산이거든요. 네. 언양여기 화장산에는 그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문과 무 두 분의 아주 그 위대한 인물 두 분의 산소가 있어요. 아래쪽에 가면은 오영수, 갯마을의 오영수 작가의 묘소가 있고, 요 위쪽에는 고려시대 네. 거란을 물리친 엄청난 장군의 무덤이 있어요. 엄청난 장군요? 네. 그런 분은 제가 여기 울산 살면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거란하고 뭐 싸움했다, 고려하고 싸움했다 이러면 뭐 떠오르는 거 있죠. 감감찬이 생각나는데요. 네. 그게 이제 지금 이제 11월 달부터 이제 하게 되는 그 KBS 대하 역사 드라마 네. 고려 거란 전쟁이라는 엄청난 드라마를 하는데 그 주 내용이 바로 그 거란의 1, 2, 3차 침입 그때 물리쳤던 강감찬 장군의 이야기를 다루거든요. 그분이 주인공이군요. 그렇죠. 그로부터 한 200년 뒤에 네. 거란이 네. 마지막 몸부림을 칠 무렵에 고려에 들어왔어요. 침입을 했는데 그때 고려가 굉장히 누란의 위기에 있고 국가의 존망이 흔들릴 정도로 위험했던 시기인데 그때 울산 출신 김치려 장군이 바로 거란군들을 완전히 물리쳤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최종 승리를 거뒀던 장군님이 여기 있었던 거군요. 그러니까 거란의 마지막 목줄을 조았던 그 장군이 바로 울산 출신 김치려 장군이고 오늘 그 김치려 장군의 묘소에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분인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러 가보시죠. 예, 한번 가봅시다. 고려시대 최고의 관직까지 오를 정도로 대단했던 인물 김치려 장군은 울산 송대마을 출신인데요. 마을 곳곳에는 다양한 이야기도 숨겨져 있습니다. 이 들꽃길 따라 쭉 걸어왔는데 마을이 너무 평온하고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곳이 이제 언양에 화장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해발 270m는 얕은 산인데 그 마을 아래에 있는 송대리라는 마을입니다. 송대 마을인데 옛날에 이게 소가 이렇게 쭉 누워 있다 이런 형상을 하고 있다 했고 송대, 소디태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소가 딥이 있다. 소가 디비져 있다 이래가지고 이 마을이 이제 송대 마을이 됐고 또 하나 이야기는 송이 이제 그 소나무잖아요. 네. 대는 대나무잖아. 소나무와 대나무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아주 오래전에 남매를 키우던 이 촌노하고 그 안악이 부부가 농사를 짓고 사는데 겨울만 되면 이 마을 뒤에 이제 곰이 살았는데 그 곰이 뭐 모든 걸 다 잡아먹고 횡패를 많이 부리니까 그 곰을 이제 쫓으러 갔다가 오히려 막 그냥 잡혀 죽어버렸어요. 부모가 그 잡혀 네. 죽은 거군요. 그러니까 부모를 기다리다가 남매가 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이제 여동생은 소나무가 되고 오빠는 그 대나무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송대마을이다 이런 슬픈 이야기가 또 전해져 내려오는 마을입니다. 그런 온의에 그 얽힌 뭔가 슬픈 사연도 있는 그런 마을이었군요. 마을 지명의 유래에 담긴 사연이 참 애달픈데요. 마을 뒷산에는 신라왕을 살린 나무도 있었다는 신비한 이야기도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언양이라는 곳이 햇볕이 잘 드는 마을 전에 한번 소개했죠. 헌양이라 해가지고. 헌양이라 해가지고 이 고원산 자락에 아주 트가 좋은 곳이거든요. 그 중에서 이 송대리는 와서 보면 알지만 확 트여 있잖아요. 넓고 맞습니다. 농사도 잘 되고 아주 그 땅도 좋은 기름진 땅이거든.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이 여러 많은 사람들이 인물들이 많이 났고 지금도 이제 이게 이 택지 개발해가지고 이 새로운 더 주거 단지가 돼가지고 살기 좋은 동네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화장산 이것도 아주 신비로운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어요. 어떤 신비로운 이야기가 있나요? 이 신라시대 때 임금이 이제 굉장히 아팠어. 도화, 그러니까 복숭아 꽃이 있어야만 나을 수 있는 병이다. 겨울에 복숭아
나무를 구할 수도 없고 방법이 없었거든. 겨울에 꽃이 안 피니까. 그러니까 전국 방방곳곳에 복숭아꽃을 구하라 이렇게 포고를 내리고 난 다음에 쭉 수소문을 하니까 여기 언양 화장산에 이곳에 복숭아 나무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 그걸 가지고 왕이 병을 낳았다. 그런 신비로운 산이다. 그래서 도화를 품은 산, 그게 화장산 그렇게 됐다. 임금을 살린 그런 산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신비로운 이야기를 품고 있는 화장산, 참 예쁜 이름이죠. 그만큼 가을 풍경도 멋진데요. 김치려 장군의 흔적을 쫓으며 산길을 오른 동안 눈이 즐겁습니다. 이 화장산 산길 따라 쭉 올라왔는데 자그만 산이었는데 뭔가 무시 못할 만큼 힘드네요. 그렇죠. 오늘 나 지금 온몸에 땀이 적시는데 네. 이게는 특히 영남 알프스 둘레길이거든요. 영남 알프스 둘레길의 시작점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을의 정취를 충분히 잘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어쩐지 저희 뒤에 이렇게 억새들도 이렇게 있고 가을의 정취를 참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왜 올라왔느냐면 여기가 이제 능골이라는 이름이 붙은 골짜기입니다. 능골이요? 그 능이라고 하면은 보통 왕릉 이렇게 붙지 않나요? 그렇죠. 무덤을 뜻하죠. 그러니까 여기가 큰 무덤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바로 그 김치여 장군의 무덤, 묘가 있는 곳입니다. 어떤 분이길래 뭔가 능까지 붙여가면서 이게 붙잡으셨나요? 이제 조정에서 여기에 능골이라는 이름을 하사할 정도로 아주 큰 인물이었습니다. 어떤 인물인지 궁금한데 어떤 집안 출신이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신라의 마지막 왕이 누구죠? 경순왕인가요? 경순왕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고려를 건국한 왕건, 태조 왕건의 딸이 낙랑공주라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경순왕이 낙랑공주하고 혼인을 해가지고 그때 낳았던 아들 김치려 장군의 선대 언양군이라고 합니다. 김선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이제 언양 김씨의 시조입니다. 시조고 그분 집안이 바로 우리 김치려 장군의 집안이에요. 어떻게 보면 김철 장군님은 신라 왕가, 신라 왕족이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런 관계 때문에 신라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고려 왕실의 외척으로서 언양 김씨 가문이 늘 출사를 했고 김치여 장군도 10대 아버지 때부터 쭉 받았던 그런 벼슬 때문에 음서 제도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 제도를 통해서 그 조정에 나갔는데 글 공부도 열심히 하셨지만 워낙 그 장대한 그 외모 때문에 장수의 길로 일찍 갔고 겉의 모습은 굉장히 아주 강건하고 네. 그리고 군인답고 장수 같고 이랬는데 속정이 굉장히 깊은 분이었다. 조그만 거라도 하나 생기면 다 부하들하고 나눠줬다. 전장에서는 전부 부하들을 먼저 챙겨줬다. 그리고 제1선에 나가고 적하고 싸웠다. 그런 어떤 정도로 아주 나라에 대한 충성심은 뛰어난 분이었고 부하들을 자유롭게 대했던 그런 아주 온화한 분이었다. 이런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겉모습뿐만 아니라 내면 모습도 정말 강인한 분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애국 충절의 고장 언양에서 난 인물답게 자나 깨나 나라 걱정뿐이었는데요. 언양 읍내까지 훤히 보이는 이곳에서 죽어서도 부국강병을 빌었을 것 같습니다. 그 김치려 장군님이 고려 시대 분인데 불구하고 이 좋은 곳에 정말 잘 보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묘가. 이 언양군의 후손으로서 그 아주 걸출한 나라에 충성을 다한 장군이 났으니까 묘는 여기에 쓰는 게 당연합니다. 여기 와서 보다시피 굉장히 명당이라는 기운이 느껴지죠. 언양이 쫙 보이고 산도 쫙 있는 게 그러니까 사시사철 24시간 햇볕이 늘 드는 땅 명당이거든요. 앞으로는 완전히 튀어 있죠. 뒤로 또 이렇게 산이 딱 화장산이 배경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언양 김씨 후손들이 이곳을 굉장히 큰 성지로 바라보는 것이죠. 언양 김씨의 성지이자 뭔가 계속 지켜야 할 만한 그런 뭔가 가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김치려 장군의 묘는 이 능은 한 개가 아니고 2개가 있어요. 여기 있는 거랑 다른 게 또 있나요? 예, 이 아. 강화도에 김치려 장군의 묘가 또 있거든요. 이게 워낙 위대한 장군이 되다 보니까 묘도 2개인데 이 왜 그렇게 되느냐면 김치려 장군님이 돌아가신 게 1234년이거든요. 1234년이면은 고려가 거란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강화도로 처음 천도를 하고 왕실이 강화도에서 막 보존을 하고 이런 무렵이었기 때문에 김치려 장군이 돌아가셨을 때 성대하게 장례를 치르고 이런 상황이 못 됐어요. 그래서 강화도 쪽에 이제 일단
가묘를 설치했던 거죠. 그 임시 방편이었던 거군요. 예. 그때는. 그 가묘를 설치했다가 나중에 이제 언양에 있는 이 후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이쪽으로 모셔와서 여기에 묘를 썼던 것이고, 근데 이제 두 개가 남아 있다 보니까 또 인천 쪽이나 저쪽에도 이 언양김씨 후손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의 묘소를 또 그대로 또 보존을 했고, 그래서 두 개의 묘소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묘로 이 김칠의 장군의 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 전국적으로 그 원양김씨 후손들이 장군님을 잘 모시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김치려 장군은 왕의 무덤이란 뜻의 능을 하사받을 정도로 당대에 뛰어난 인물이었는데요. 지혜와 용맹을 발휘해 위태로웠던 고려를 몇 번이나 구해냈습니다. 그럼 김치려 장군님이 살아계실 때,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 그때는 어떤 정세였나요? 우리가 조선조 역사나 신라시대 역사 이런 건 좀 많이 알고 있다 생각을 하는데 고려 역사는 잘 몰라요. 고려 역사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고려시대 역사를 잘 모르는데 이 김칠의 장군님 이야기를 하려면 고려의 역사에 대해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는 이 막바지에 이 우리 땅에 침입해서 자기들의 어떤 삶의 터전을 찾으려고 할 때 우리 조정이 그렇게 막 강건한 조정이 아니었고 무신 정권으로 나라가 좀 혼란스러웠거든. 그러다 보니까 거란이 처음에 이제 국경을 침범할 때 우리 땅이 많이 빼앗겼어요. 지금의 어떤 행정구역으로 따지면 평안도 북쪽까지 그냥 거의 침입할 정도로 거란의 세력이 굉장히 강성했습니다. 근데 마침 울산 출신 김칠의 장군이 10대 때부터 무장으로서 변방을 떠돌면서 나라를 지켰거든요. 무신 정권들은 개경을 중심으로 아주 튼튼한 그 장수들이나 정예병들을 배치하고 외곽 지역에, 국경 지역에는 좀 허약한 군대를 풀어줬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세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김실의 장군이 거느리던 휘하의 병사들은 그런 강건하고 아주 용맹한 군사들이 아니고 이 무신 정권에서 좀 소외받은 좀 허술한 군인들밖에 없었어요. 네. 그런 군대를 가지고 거란을 물리쳤으니까 보통 분이 아니죠. 나중에 1218년에 이제 마지막 강동성 전투가 일어날 무렵에 김칠의 장군의 무공이 이제 왕실에까지 알려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군 안에서의 위상도 좀 높아졌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조충이라는 또 굉장한 장수가 있었거든요. 이 조충과 더불어서 거란의 거의 10만 대군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죠. 아, 정말 우리나라 호국을 정말 제대로 대표하는 분이었네요. 그때 가장 유명한 전투가 바로 강동성 전투 그리고 우리 울고 넘는 박달지 알죠? 네, 박달지 들어봤습니다. 전투까지. 그때 충청도까지 내려왔던 거란의 잔병들을 전부 한 방에 다 보내버린 장군이 바로 울산 출신 김치려 장군입니다. 악조건 속에서도 최전선에서 승전고를 울렸던 김치려 장군. 고려의 명장으로 손꼽히지만 정작 울산 시민들에게는 생소합니다. 아, 오늘 선생님 얘기 들어보면은 김치려 장군님이 나라를 몇 번이나 구하신 것 같은데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서 의아합니다. 그게 참 안타깝죠. 네. 이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데 대륙의 정세들이 아주 불안할 때 고려는 정말로 잘못하면 잡혀먹는 시기였거든요. 그런 시기에 온몸을 불살라서 나라를 지켰다. 굉장히 재조명돼야 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마다들을 전장에 제일 앞장 세워서 내보내가지고 전사를 하는 가족 사이 아픔까지 겪었던 분입니다. 그 마다들을 그럼 전장의 그 앞부분에 세운 건가요? 그렇죠. 아, 그게 이제 거란이 후반기에 그 우리나라 그 고려에 처음 침략했던 게 1216년 이 무렵인데 조양진을 침범을 할 때 압록강을 넘어왔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김실의 장군님이 압록강 앞에 있는 부대를 지휘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란이 들어오는 것을 바로 제일 최전선에서 막았죠. 군인 정신이 무장되어 있지 않은 이런 군인들을 다독거리는 가장 큰 게 뭡니까? 본인이 칼을 들고 먼저 나가거나 아니면 자기의 아들을 전장에 제일 앞장 세우는 거죠. 그런 솔선수범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마다들이 전장의 제일 최전선에서 거란족과 싸우다가 목숨을 잃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럼 오늘 울산실록 김치려 장군님 어떻게 기록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실 김실의 장군의
업적이나 위대성에 비하면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김실애 장군 같은 경우에는 강감찬 장군의 용맹, 그 서희의 지략 이런 걸 모두 겸비한 분이거든요. 바람 앞에 촛불 같은 그런 그 고려의 어떤 위기 상황, 이런 상황에서 나라를 지켜내고 외교적인 성과를 거둬냈던 이 김실애 장군은 반드시 재평가돼야 되고, 울산으로서도 이런 용맹스러운 장군 그리고 지략가가 울산 출신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되새겨 가지고 이 김실애 장군을 제대로 평가하고 개성하고 보존하는 이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물을 겸비해서 그 혼란스러운 그 정세 중에도 나라를 지켜낸 김실애 장군님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려의 숨은 영웅 김치려 장군의 호국 정신이 이어져 오는 언양 송대마을입니다.